안녕하십니까? 제18회 가정위탁의 날 온라인 기념식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하은입니다. 5월 22일 가정위탁의 날은 친가정과 위탁가정, 두 가정이 내 아이와 위탁아이, 두 아이를 행복한 가정에서 잘 키우자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이한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은 위탁 부모님과 위탁아동, 가정위탁 관계자 여러분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기념식은 개회사와 환영사, 축사와 유공자 및 모범아동의 수상소감과 위탁 부모들의 가정위탁 스토리 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며 보령중보재단이 후원한 이번 기념식 행사는 아동권리보장원과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8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18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님을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18번째 가정위탁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가정위탁은 친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위탁가정에서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든든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시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어주고 계신 위탁 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탁가정에서 밝게 자라나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동들에게도 힘찬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정부는 그간 위탁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동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 3월부터는 2세 이하의 학대 피해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위기 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권리보장원장 윤혜미입니다. 18번째로 맞이하는 가정위탁의 날입니다. 오늘 이 기념 행사는 가정위탁 제도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정위탁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번 기념식에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UN 아동권리협약 권고에 따라 아동은 가정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정위탁 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 4,000명 중에서 약 25%인 1,000여 명 정도의 아이들만이 위탁가정을 만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정생활을 누릴 권리를 실현해 주려면 더 많은 위탁가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는 보호 필요 아동의 선 가정보호를 위해서 2024년까지 가정위탁 보호율을 37%로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가정위탁 6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위탁부모 확대, 인프라 확충, 양육지원금의 현실화, 전문 가정위탁제도 도입, 법률 지원 강화와 친가정 복귀 지원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가정위탁보호제도 6대 과제 이행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학대 피해 영아가 가정위탁제도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이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시도 및
18개의 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정위탁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종사자분들과 아이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양육하시는 위탁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꿈을 위해 도전하는 모든 우리 아이들에게도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뜻깊은 제18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여러 인사분들께서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유원님들의 축사를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훈 의원입니다. 제18회 가정위탁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관련 행사를 준비해 주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님,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동보호에 헌신해주고 계시는 위탁부모 및 종사자분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표창 및 수상하시는 유공자분들도 정말 축하드립니다. 가정위탁보호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위탁가정에서의 양육으로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아동복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정위탁제도의 국민인식저조, 위탁부모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보호아동들 보호가 가정위탁 대신 집단시설에 70% 가까이 편중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환경변화를 겪은 아동에게 위탁부모와 1대1로서 세심한 관심과 보호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 가정위탁 보호 비율이 영국은 83%, 일본 76%, 미국 47%에 달하는 점을 비교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25%에 머물고 있는 가정위탁 보호 비율을 2024년까지 37%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저 역시 국회 보호복지 간사로서 국회 차원에서 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우선 월 30에서 50만 원에 불과한 아동보호의 현실화, 위탁부모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등의 소진 예방 프로그램 운영, 위탁부모의 병원 입원 시 일시 위탁부모 파견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정위탁의 날을 축하드리며 가정위탁의 날 주간 동안 펼쳐질 여러 행사를 통해 그간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입니다. 제18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전북에서 위탁가정 사례 관리를 접한 적이 있어서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여럿 발생했습니다.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 끔찍한 일을 겪은 것에 대해 사회적인 분노와 슬픔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보호받지 못한 아동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 건강하고 역량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받도록 가정위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7,487명의 아동이 가정위탁제도를 통해 보호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위탁 가정의 부모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키우기가 힘든데 마음으로 아이를 품고 사랑으로 키워내는 것에 대해 존경을 보냅니다.
위탁 아동들이 사랑받는 가정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서 어른으로 성장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가정위탁의 날 기념 행사가 잘 진행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의 남인승 국회의원입니다. 제18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정위탁 보호제도의 일선에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위탁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정위탁 아동의 희망을 만들어 주시는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님과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님, 또 전국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가정위탁 보호제도는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인형을 바탕으로 2003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가정위탁 보호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안전한 보호체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 발전하는 가정위탁 보호제도를 위해서는 법, 행정적 제도 개선과 전문적 역량 개발, 또 인식 개선 활동 등 적극적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저 또한 가정위탁 보호제도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전문 가정위탁 보호제도 법제화를 위해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요. 또 작년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또 관련 예산까지 확보되어서 위기 아동의 전문 가정위탁제도에 쓰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층 발전된 가정위탁 보호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유공자로 수상하시는 위탁 부모님들과 또 위탁 아동 종사자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에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제18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 행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축하 말씀을 전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정위탁 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또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정위탁 보호 사업에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으로 애써주시는 분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 홍보대사이신 배우 신혜라님을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혜라입니다. 위탁의 날 기념일에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네요. 위탁을 해주시는 많은 부모님들 지금 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도 위탁을 좀 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위탁은 가정에서 자랄 수 없게 된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을 때까지 돌보아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특히 정인이 사건처럼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사건을 보고 마음 아파서 밤잠 못 이루신 분들 계시다면 위탁하실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안전과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은 누구나 위탁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 이 좋은 일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 어려운 일도 많이 있으실 텐데 건강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우 신혜라님은 위탁가정 모집을 위한 TV 공익광고 출연 등 다년간 가정위탁 사업을 위해 애써주시고 계시는데요. 가정위탁의 날을 맞이하여 격려와 축하의 메시지를 잊지 않고 보내주셨습니다. 신혜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제18회 가정위탁의 날을 맞이하여 가정위탁보호 사업에 기여한 유공자분들을 만나볼 순서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28명과 모범아동상 10명, 이렇게 총 38명의 유공자가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수상하신 분들 모두를 직접 만나뵙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대표로 5분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대표 수상자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위탁부모 대표 인천광역시의 권임숙님, 종사자 대표 경기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립전담요원
김민혜님, 공무원 대표 전라북도 익산시의 지방행정주사보 김범애님입니다. 순서대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온 의탁부모 권임숙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소개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 자리에 서니까 제가 더 마음이 기쁘고 더 젊어진 것 같고 더 아이들에서 앞으로 더 기쁘게 예쁘게 건강하게 잘 키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잘 하지만 앞으로 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더 그냥 예쁜 마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탁 부모님들 힘내세요. 항상 밝은 모습으로 스마일처럼 하면 우리가 마음이 더욱 즐거워지고 젊어지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다 이렇게 풀어지고요. 또 우리 의탁 부모가 또 선생님들이 하나가 돼서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 김민혜입니다. 우선 재직기간 중에 수상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이 듭니다. 자립전담 요원 겸 상담원으로 일한 지난 8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보면 첫 해 입사 때 만난 초등학생이 성인이 되는 걸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고 저라는 사회복지사를 기억해주는 위탁부모, 위탁아동이 있어서 분에 넘치는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힘든 시간도 즐겁게 견딜 수 있었고요. 수상을 기회 삼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위탁 가정과 센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회복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익산시청 아동복지과 김범혜입니다. 가정위탁의 날을 맞이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위탁 대상 아동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바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으로 양육한 위탁 부모님들과 가정위탁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기여해 주신 관계자분들을 대표하여 수상 소감 잘 들어보았습니다. 이어서 장관상을 수상한 대표 모범 아동을 만나보시겠는데요. 울산광역시의 김지석 학생, 충청북도의 이재영 학생의 수상 소감을 음성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정 위탁의 날 우수 위탁 아동이 되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을 줄 몰랐는데 받아서 너무 뜻깊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 상을 받게 해주신 우리 센터분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지금까지 가정위탁 센터를 다니면서 자립 프로그램과 기타 등등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그리고 금전적인 지원이랑 그런 것들도 많이 받아서 너무 좋은 경험과 즐거웠던 경험을 많이 느끼게 해주신 분들, 센터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올해 5월 22일 제18회 가정위탁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모범 학생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사실 상을 받을 거라는 걸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상을 받는 게 정말 기쁘고 한편으론 정말 받아도 되는 상일까 생각도 듭니다. 오늘 수상하게 된 기쁨을 누나 여동생들과 나누고 싶고 무엇보다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범 학생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만큼 앞으로 제 꿈을 위해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수상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수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상을 직접 전달하지 못해 아쉬웠는데요. 이렇게 화면으로 목소리로 만나볼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이번 기념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정위탁의 날 기념일을 맞이하여 위탁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위탁 가정은 어떤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정위탁이라는 제도가 생기기 전에 아이가 왔습니다. 3살 때 위탁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당시에는 엄마 아빠가 이혼 상태였고 이 아이를 6학년 때까지 키울 때 친가 복귀라는 그런 계획이 벼랑간 생겼어요. 일주일 사이, 한 달 간격에 그냥 친가 복귀가 됐고 저희한테 이 아이를 키워줄 수 없냐 이런 의뢰가 들어와서 2년이 되면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해서 왔는데 유치원 때 왔어요. 이 아이들 둘은 7년, 횟수로 7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친가 복귀 간 아이가, 여자아이가 엄마 나 엄마랑 살래요 하고 중학교 때 다시 보따리를 싸들고 왔습니다. 오면서 1+1이 됐어요. 친언니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는데 친언니가 고등학교 아빠한테 있었는데 아빠한테 또 조금 학대라는 그런 개념 하에 이제 분리가 돼서 같이 지내서 벼랑간 8식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7년, 8년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제 잠자리 모습이랑 똑같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에 연계가 됐죠. 저는 예전에 그 보육원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 원장님, 그 장로님, 권사님이 엄청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한번 찾아갔더니 그 원장님이 그 이 위탁 제도라는 게 있는데 아이를 돌볼 생각 없느냐, 그 위탁 제도가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원장님이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거래요. 그럼 딸만 둘 키웠거든요. 항상 아들에 대한 그 소원이 있었는데 아들 삼아서 한 명 키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위탁을 시작했죠. 4살짜리 아이를 위탁받게 됐어요. 그래서 위탁하기로 결심했을 때 저는 아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집사람은 우리 친아이들도 여유 있게 넉넉하게 키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전혀 모르는 아이를 우리 집에 오면은 그 아이도 역시 넉넉하게 생활을 못 해주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키울 수 있겠느냐 하면서 집사람은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때 작은 딸이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가 비록 많은 것을 받지 못하고 넉넉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이도 역시 그 우리에게 준 엄마 아빠의 사랑만 주면 돼. 이 말에 집사람이 감동을 받고 그래 그러면 우리 아이 위탁하자. 그래 결정하게 돼서 그래서 4살 박이 아이를 우리 집에 오게 됐죠. 그렇게 시작한 게 지금 고3이 됐으니까 15년? 네, 그렇게 됐어요. 저희 첫째 아이가 올 때 2017년도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작년이나 올해처럼 이렇게 매스컴에서 엄청 학대 뭐 이런 사건이 계속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남편하고 그 뉴스를 보다가 우리도 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나. 나중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2달 된 애가 나왔대. 그래서 이해를 봐달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못한다고, 제가 나이도 있고 바빠서 못한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또 다른 선생님이 또 전화가 왔어. 2번째 거절했어요. 3번째 또 전화가 온 거야. 그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진짜 이 아이들이 물건도 아닌데
그 아이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하고 받았어요. 그 아이를 받았는데 왔는데 너무 예쁜 거야. 얘가. 우리 첫째인데 너무 예뻐가지고 이 아이는 우리가 위탁하다가 우리가 입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아시는 분이 먼저 가정 위탁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가 젊었기 때문에 위탁을 권유하시기보다는 일단은 교육이 좋은 것이니까 일단은 받아두시고 나중에 여유가 될 때 아이들을 위탁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그래서 큰아들이 중학교 올라갈 무렵에 5학년 된 남자 동생이 큰아들이 왔고 그 아이가 한 1년 지났을 때 뱃속에서부터 학대받았던 이제 아이가 그때 당시 이제 학교를 입학을 앞두고 났는데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남자아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잖아요. 그러니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양육해 줄 수 있느냐. 고2 된 친구가 먼저 와서 저희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잘 있었고 그러는 중에 이제 위에 친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친누나도 동생이 보고 싶다고 그래서 몇 번에 이제 동생하고 만남을 갖고 왔다 갔다 하더니 이 누나가 같이 살고 싶다고 저 동생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나 여기 엄마네 집에서 살면 안 돼요. 이래서 지금 고3 된 딸이 5학년 때 와서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동생 낳아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엄마 입양하자고 그 사실 입양 이런 거 엄두를 잘 못 내겠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졸랐는데 커서까지 텔레비에 프로 같은 거 보면 입양이나 뭐 이런 프로 보면 엄마 동생 만들어주세요. 제가 다 키울게요. 대학도 제가 보낼게요. 우리 이제 40일 때는 그때는 이제 40일도 안 됐어요. 갓 태어났는데 바로 저에게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아기를 이렇게 위탁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저번에 8개월 된 애도 제가 못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 태어난 아이를 제가 어떻게 하겠냐고. 근데 그 8개월 된 애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고아원을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아원에 가는 것보다는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키우는 게 안 낫겠나 싶은 거예요. 그 이제 태어난 아이를 제가 이제 위탁하겠다고 하고 이제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제 위탁하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미쳤나 이러면서 아니 지금 이제 우리 애들 그때 이제 애들이 고등학생이고 이랬는데 다 키워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자유가 이제 우리한테 왔는데 룰루랄라 할 수 있는데 같이 둘이 우리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해야지 절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뭐 앞뒤 안 지어지고 아니 하고 싶다고 여보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을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이 그러면 내가 모르겠다만 니 알아서 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를 이제 위탁을 한 거예요. 그래 이제 막 한 달을 우는데 그거를 남편이 다 안고 업고 얼르고 달래고 그리고 나중에는 기저귀로 이렇게 캥거루 자루를 만들어가 거기 하고 남편이 다 키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대학교 진학해서 우리가 조금 더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대학 안 가고 부사관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섭섭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우리 부부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독립 떨어져 나가고 싶어서 빨리 나가고 싶어서 부사관이 되려고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마음을 들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또 누나들한테도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자기가 빨리 직장을 얻어서 안정된 직장을 얻어서 그동안 누나들한테 받은 은혜 또 엄마 아빠에게 받은 은혜 그 보답하고 싶어서 자기가 부사관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부부가 또 가족들이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감격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4학년짜리 입학할 때가 제일 생각나는 게 그 큰아이들보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입학식을 갔는데 저는 창피할 줄 알았어요. 제가 가면 나이 먹은 나이들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뻘이잖아요. 우리 신랑은 또 대머리인데 창피할 줄 알고 뒤에 이렇게 있었는데 멀리서 엄마 이러고 뛰어오는 거예요. 제일 조그만 아이가.
근데 엄마들이 다 쳐다봐. 근데 제가 무한한 거예요. 아이는 아무 감정이 없는데 그냥 껴안고 서름해. 그때 너무 좋았어요. 이제 왔을 때 얘도 학대 피해 아동이었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우리가 안아줄려 해도 왜 그런 애들은 품 안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가서 이 곰인형 안고 자고 이불을 이제 보들보들한 극세사 이불 같은 거를 돌돌 말아가지고 거기 이렇게 자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밤엔 또 울고. 근데 이제 지금 1년 다 돼 가거든요. 5월 17일, 18일 되면 이제 1년인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다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우리 품 안에 또 아빠 품 안에 이렇게 해서 잘 자라고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또 그 어린 아기들 36개월까지 요번에 우리가 전문 위탁 이렇게 해보면 너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얘가 어쨌든 이 기간을 잘 치유받고 보내고 지면 이 다음에 더 상처 같은 게 덜 아니면 뭐 없어지든지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지금까지는 그렇게 만족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학대받아서 8살에 왔던 우리 망둥이가 처음에는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를 저기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여기요, 저기요 이렇게 부르다가 한 번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너무 아픈 거예요, 아이가. 끙끙 앓았어요. 끙끙 앓아갖고 밤새 얘를 이렇게 병간호를 해주는데 이마 짚어주고 수건 올려주고 계속 옆에서 토닥토닥 해주고 하니까 잠결에 저를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저를 부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자기 생모,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생모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토닥토닥 해주고 물수건으로 이마 짚어주고 하니까 다시 한번 또 이제 잠이 들고 또 묻는 거죠. 잠결에 엄마? 그래서 엄마야. 토닥토닥 괜찮아? 자. 그러나니까 또 이렇게 잠이 들어요. 스르르. 그러다가 또 다시 또 깨갖고 묻는 거죠. 엄마? 이렇게. 엄마야. 걱정하지 마. 엄마 여기 있으니까 그냥 자. 토닥토닥 해주니까 아이가 3번 그렇게 하고 잠이 드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저를 엄마라고 불렀고 이 아이가 바로 그냥 어떻게 360도 바뀐다 이거는 아니지만 조금씩 정말 밑받은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듯이 조금 이 아이한테 그전에는 계속 그냥 찬물 부었던 느낌이에요. 근데 자꾸 뜨거운 물을 부어주니까 이 아이가 이게 그 독 안에 따뜻한 온기가 생기잖아요. 이 아이한테 조금씩 그 온기가 채워지는 느낌이 요즘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보람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올 봄에 이제 큰아이하고 6살짜리 하고 저기 냉이를 캐러 갔어요. 우리 대전은 이제 조금만 벗어나면 시골이니까 냉이 캐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저하고 정서적으로 너무 잘 맞아. 그래서 캐가지고 이제 요만큼 이제 담아서 소쿠리에 담아서 냇가로 가는데 겨울을 지났으니까 억새풀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있고 길이 없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러는 거야. 엄마, 내가 길을 만들어 줄 테니까 엄마는 나를 따라와. 내가 안전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고마워, 사랑해.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막둥이가 글을 써준 걸 이렇게 잘 보관하고 있거든요. 액자에 넣어갖고 뭐라고 썼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 가족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도 그게 아이한테 받은 사랑인 것 같고 그게 참 보람이고 그렇게 느껴져요. 네.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 아들이 진짜 너무나 큰 선물인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내가 또 그렇지만 너가 이 애를 맡아주면 최고 잘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고 맡겨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내게 선물로 왔고 하늘이 보낸 선물이니까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그걸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글쎄 저도 가족이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하면서 제일 어려운 질문이 가정위탁이란. 그리고 우리는 그냥 가족이고 그냥 변함이 없고 그냥 있는 아이들을 보면 그 입가에 미소가 쓱 지어지는 그런 그냥 뭐 웃음이라고 봐요. 저는 가정위탁이란
퍼즐 맞추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도 이 조각이 다 산산조각이 났어요. 가정 폭력으로 인해서 또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다 산산조각 나고, 우리 부모도 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퍼즐 조각이 어떤 그림이 그려졌는지 부모도 몰라요. 근데 이 아이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생활하면서 조각을 하나씩 맞추게 되는 거죠. 아이도 처음에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하지만 서로 대화하면서 퍼즐 조각 하나씩 맞출 때 나중에는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정위탁이란 퍼즐 맞추기다. 네, 저는 가정위탁은 축복의 통로. 이 아이들이 옴으로써 우리가 젊어진 거야. 엄마가 된 거죠. 할머니가 아니고 엄마가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진짜 나이가 내가 지금 엄마들하고 똑같은 나이처럼 젊어지고 또 애들이 막 기쁨을 주고 막 위로를 주고 막 이러니까 정말 축복의 통로고, 또 이것을 보고 또 사람들이 아우 우리 별거 한 거 없는데 엄지척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보람을 느끼고 정말 축복의 통로. 진짜 아이들하고 또 사는 게 행복이 그 힘듦을 덮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이제 왜 엄마는 위대하다 하잖아요. 엄마는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우리 가정에 왔다. 그러면 엄마는 위대해요. 할 수 있거든요. 뭐 걱정, 염려 이런 거 있는 거 당연해요. 그걸 안고 해야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 가족이 되더라고요. 진짜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 하시면 다 할 수 있는 힘, 에너지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할 수 있다. 가정 위탁이 쉬운 일은 아니죠. 내 자녀도 키우기가 참 힘든데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있던 아이를 내가 키운다라는 거, 우리 가족이 키운다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가 가정 위탁이란 퍼즐 맞추기라고 말씀드렸듯이 아이 각자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데, 그 아이에게 맞는 그림이 있는데 그 기회를 어떤 아이는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대로 양육받지 못해서 돌봄을 필요한데 돌봄받지 못해서 그 멋진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위탁 부모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일에 참여한다면 아이에게 주어진 그림, 그 아이와 함께 아름다운 그림, 퍼즐을 완성해서 나중에 그 아이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일이기에 이 위탁이라는 것은 참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들 얘기해요. 어머, 복 받을 거야. 좋은 일 해. 그런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움으로써 우리가 그 아이한테 되게 많은 걸 배우고 그리고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있어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거를 조금 안 돌리시거든. 그래서 그거는 부담스러워, 안 해, 어떻게 될까 봐. 근데 그 얘기는 좀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고, 욕심을 내려놓고 내 아이랑 그 아이들은 변한 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랑으로, 그리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 되게 아이가 행복해지고 변하는 모습이 우리한테 보여지고, 우리가 그 아이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있으니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인간은 그 한 사람의 지지자만 있으면, 여러 사람도 아니고 딱 한 사람의 지지자만 있으면 얘가 올바로 잘 커서 정상적인 사회인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 사람의 지지자. 쉬워요. 그냥 함께 살아주면 되는 거예요. 위탁 결정하시고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냥 아이는 사랑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사랑 주시고 변화될 거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아이는 좀 더딤은 있을지라도 반드시 변화할 거고 또 그것이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보람이라고 생각됩니다.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내 아이, 남의 아이 함께 키우면서 거기에 따르는 보람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걸 기대하시면서 위탁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위탁가정에 보내야 하는 친부모도, 새로운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과 생활해야 하는 아이도, 그리고 내 아이처럼 키워주시는 위탁 부모님들도 처음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과 기꺼이 아이들의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우리 위탁 부모님들, 그리고 이분들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지원을 해주시는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함께 웃으며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념식에 참여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가정위탁의 날 주간입니다. 가정위탁의 날 기념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 참여 등 많은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국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에서는 5월 31일까지 아동 권리의 달 행사로 다양한 전시와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18회 가정위탁의 날을 축하드리면서 위탁 아동과 위탁 부모님을 비롯한 가정위탁 관계자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한이었습니다.